자, 다들 오셨네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노무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 오늘도 한번 힘차게 달려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볼 주제, 바로 필립스 곡선입니다. 이게 말이죠, 노동 경제학에서 그냥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시 경제랑 딱 엮여서 응용 문제로 아주 잘 나오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 개념이에요. 아니 근데 필립스 곡선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경제에서 가장 골치 아픈 두 가지 속재, 바로 실업이랑 인플레이션. 이 둘 사이에 아주 미묘한 관계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쓸 때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바로 문제풀이의 핵심 열쇠가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위대한 이론에는 그 시작, 그 발견의 순간이 있잖아요. 필립스 곡선이 처음 세상에 딱 나왔을 때, 와, 경제학계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그 단순하면서도 강력했던 아이디어, 바로 상충관계의 발견부터 우리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죠. 필립스 곡선이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율하고 실업률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반비례 관계. 1958년에 필립스라는 경제학자가 무려 100년치 영국 데이터를 싹 다 분석해서 이 놀라운 패턴을 찾아낸 거예요. 진짜 간단하죠?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내려간다. 딱 이거예요. 자, 바로 이 그래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초기의 필립스 곡선입니다. 보세요. 아주 매끄럽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곡선이죠? 이게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냐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마치 식당에서 메뉴판 보고 음식 고르듯이 우리나라는 이걸로 할까? 하면서 경제 상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실업률이 7%로 좀 높긴 한데 대신 물가가 3%로 안정적이니까 A점으로 가자 하거나 아니야, 실업률 낮추는 게 더 중요해. 돈을 좀 풀어서 실업률을 5%로 낮추자. 대신 물가 4% 정도 오르는 건 감수하지 뭐 하면서 B점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수님, 그럼 그 말씀은 정부가 그냥 인플레이션 조금 감수하자. 마음만 먹으면 실업률을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낮출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 경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 그게 바로 이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면서 동시에 치명적인 한계였어요. 맞아요. 이론처럼 현실이 그렇게 간단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현실은 훨씬 더 복잡했죠. 그리고 1970년대에 이 아름답던 이론은 정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70년대 들어서 미국 경제에 정말 이상한 아주 기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게 뭐냐면 물가는 막 오르는데 실업률까지 같이 높아지는 정말 최악의 조합이 벌어진 거예요. 필립스 곡선 이론에 따르면 이건 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실제 데이터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예쁘고 매끄러운 곡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냥 점들이 막 정신없이 흩어져 있잖아요. 안정적인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당시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어요. 그래서 다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하면서 새로운 답을 찾아 나서게 된 거죠. 바로 그때 밀턴 프리드먼 같은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딱 등장해서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그 안정적인 필립스 곡선 관계는요, 사실 신기루 같은 환상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신호였죠. 그럼 그 수수께끼를 푼 열쇠는 뭐였을까요? 바로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기대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 그리고 둘째는 경제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 실업률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도 함께 등장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현대적인 필립스 곡선 모델입니다. 어때요? 아까보다 좀 복잡해 보이나요? 괜찮아요. 여기에 바로 기대라는 마법의 변수가 숨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이 경로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먼저 A점에서 시작할게요. 이 A점은 경제가 아주 평온한 장기적인 균형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업률은 5%, 이걸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를 거고요. 실제 물가 상승률도 사람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도 모두 0%인 아주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자, 이제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확 풀었어요. 확장 정책을 쓴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 경제는 A점에서 B점으로 쭉 이동합니다. 이때 기업들은 갑자기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 물건이 왜 이렇게 잘 팔리지? 하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신나서 사람을 더 뽑죠. 그 결과 실업률은 3%까지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실제 인플레이션은 7%까지 확 치솟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쇼였다는 겁니다. 저 교수님, 근데요, 사람들이 계속 바보처럼 속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른 걸 알게 되면 당연히 월급 올려주세요 하고 요구하지 않을까요? 정확해요. 바로 그거예요. 야, 예리한데? 경제학에서는 바로 그걸 적응적 기대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똑똑하거든요.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작년에 물가가 이만큼 올랐었지 하는 걸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계속 학습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그래프로 돌아와 봅시다. 이제 노동자들의 기대가 새로운 현실, 즉, 인플레이션이 7%구나 하는 걸 따라잡게 돼요. 임금 7% 안 올려주면 내 실질 월급이 깎이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여기저기서 임금 인상 요구가 터져 나오고 그 결과 단기 필립스 곡선 자체가 이렇게 위로 슝 하고 이동해 버립니다. 경제는 B점에서 C점으로 가게 되고요. 자, 결과를 보세요. 실업률은 결국 원래의 자연 실업률 5%로 되돌아왔죠. 그런데 인플레이션만 7%로 높아진 상태로 끝나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점이었던 A와 최종 도착점인 C를 한번 쭉 이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네, 바로 수직선이 그려지죠. 이것이 바로 장기 필립스 곡선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실업률은 못 낮춘다는 거예요. 그저 물가만 잔뜩 올려놓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멋진 상충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 시험을 위해서 이 표로 완벽하게 머릿속에 정리하고 갑시다. 잘 보세요. 단기 필립스 곡선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덕분에 상충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입니다. 사람들이 결국 적응하기 때문에 상충 관계는 사라지고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로 돌아오죠. 이 둘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라고요?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라는 거. 이 표는 그냥 통째로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아셨죠?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정말 시험 합격을 위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배운 이 복잡한 내용을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그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시험장에서 필립스 곡선 문제가 딱 보이면 무조건 이 5가지를 순서대로 떠올리세요. 첫째, 옛날엔 단순한 상승 관계였지? 둘째, 근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깨졌지? 셋째, 그래서 요즘엔 단기랑 장기를 나누는구나. 넷째, 장기적으로는 자연 실업률에서 수직선이지? 다섯째, 이 모든 걸 움직이는 마법의 키는 바로 기대다. 이 이야기의 흐름만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응용 문제가 나와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솔직히 이런 복잡한 이론들 공부하다 보면 가끔 좀 막막하죠. 특히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시험장에서 전혀 예상도 못한 구석탱이에서 문제가 튀어나오는 이른바 불이타, 이거 맞을까봐 두렵게도 할 거예요.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이야기의 흐름, 이 논리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분석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험을 위해 단순히 뭘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인 현상과 장기적인 결과를 꿰뚫어보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기대가 어떻게 현실 경제를 바꾸는지 세상을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논리를 계속 반복해서 되뇌어 보세요. 오늘 봤던 그 그래프들을 아주 갖고 노는 수준으로 정복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떤 불에 타도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나 합격할 수 있겠다 하는 진짜 자신감을 얻게 될 겁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